갔어. 긴장돼서. 그치, 알바 처음 하면 원래 떨려. 그러게 좀 떨리네. 내가 모르는 거 있음 다 물어보랬잖아. 아, 근로계약서 오늘 꼭 쓸 거지? 근로계약서? 알바 시작하기 전에 꼭 써야 하거든. 나 고깃집 말고 다른 걸로 알바 처음 시작할 때 안 써서 힘들었어. 근로조건을 문서로 정확히 하지 않으면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가 어렵대. 사장님 좋아 보이시던데. 그래도 꼭 써야 한대. 이거 봐봐. 나도 여기서 돈 많이 얻었어.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알바 생활에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강의를 맡은 알바 상담소의 강서희 선생님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일을 하기 전까지 어떤 서류가 필요했는지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보호자 동의서, 그리고 내 신분을 알 수 있는 어떤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어떤 신분 확인할 필요 서류, 그리고 이것들을 들고 가면 이제 사장님과 드디어 근로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근로계약서를 쓰기에 앞서서 이거 뭔가 계약서인데 되게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근로계약서 어떻게 하면 잘 쓰면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떤 것이 부당서약서인지 퀴즈로서 좀 풀어보려고 해요. 우리 채용 공고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알바 관련된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길을 가다 보면 채용 공고를 좀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채용 공고를 조금 하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근로계약서로 다시 표현할 수 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미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채용 공고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네, 빵집 아르바이트예요. 우리 이런 길거리의 베이커리 많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평일에는 오후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러니까 17시부터 20시까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요.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을 할 사람, 이렇게 평일에도 일을 하고 저녁에도 일을 할 사람을 구한대요.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1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일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 채용 공고를 봤더니. 그리고 그 밑에 어떤 일을 하는지 써 있어요. 봤더니 고객 상대, 청소, 계산, 빵 정리, 매장 정리, 정돈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요거는 이제 모든 아르바이트가 다 있지는 않은데 음식을 다루는 업종이다 보니까 보건증이 필요하다라는 문구도 써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채용 공고를 봤잖아요. 급여도 좀 마음에 들어요. 보니까 최저임금 이상 주는 거예요. 지금 시급으로 9,000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받고 면접도 통과해서 이제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결정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이제 쓰려고 했더니 잘 모르겠는 말들도 종이에 같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어요. 처음에 가장 먼저 근로계약 기간을 근로계약서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평일에 월, 화, 수, 목, 금에 5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기로 했고요. 주말에 10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기로 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봤더니 휴게 시간이라는 칸이 있어요. 채용 공고에는 휴게 시간이 없는데 내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일에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이 넘지 않아서 휴게 시간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주말에는 4시간인데 근무를 종료하고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휴게 시간은 따로 사장님이 명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봤더니 주휴일이라고 해서 내가 언제 노는 날인지 쉬는 날인지를 또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평일에도 알바하기로 했고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쉬는 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여쭤봅니다. 저는 언제 그러면은 쉬는 날이에요? 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우리 매장은 목요일에 손님이 별로 없는 날이야. 그래서 너는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에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주휴일을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쭉 밑으로 더 넘어왔습니다. 시급도 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급여를 받을지도 작성하게 되어 있는 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좌번호가 있으니까 통장으로 받을게요 라고 해서 통장에다가 체크를 했어요. 여기에서 직접 받을 수도 있어요.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사실은 직접 수령하는 것보다 통장을 통해서 급여를 받는 것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매장에서 그 일터에서 일했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또 보여주는 것 중 하나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를 받았는지 예를 들어 직접 수령이면 그 자리에서 세어보지 못하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도 있는데 통장을 통해서 받으면 정확하게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 받는 걸 추천해 봅니다. 그리고 봤더니 내가 일하는 내용도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장님이 되게 뭉실하게 써놓으신 거예요. 빵집 관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채용 공고에 매우 다양하게 써 있었잖아요. 고객 상대, 청소, 계산, 빵 정리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쓰게 되어 있고 근무지도 참 쓰게 되어 있죠. 근무지는 이제 빵집 안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봤더니 나도 서명을 하지만 사장님도 사용자도 서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이렇게 각각의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쓰고요. 마지막에 사장님의 서명, 그리고 나의 서명 이렇게 해서 사용자, 노동자의 서명을 각기 하게 됩니다. 원래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각각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는 갔더니 한 가지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복사를 해서 주셨어요. 그렇게 보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복사가 어렵고 안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찍어갖고 오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가장 기초적인 내가 이 일터에서 사용자인 사장님과 어떠한 계약을 맺고 일하기로 했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서류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당한 근로계약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식당에서 일을 하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밑에다가 단서조항을 거신 거예요. 이 단서조항에 지각하면 지각비 얼마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몇 번 이상 지각하면 해고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컵을 하나 깨면 얼마씩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들도 써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여기를 관두기 전에는 관둔다는 말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관두려면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부당서약의 사례들이 있는데 이 부당서약 어떤 사항이 있는지 우리 퀴즈로 한번 풀어볼까 해요. 자, OX 퀴즈 풀 준비됐나요? 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시급 6,000원을 받는다. O, X. 네, X죠. 수습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 급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습을 두더라도 6,000원까지 이렇게 적게 임금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수습기간이 있는 우리 업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우 단순한 업무에는 수습기간을 또 둘 수가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할 때만 수습기간을 3개월가량 둘 수 있고요. 그러니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을 때만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수습기간에 받을 수 있는 임금도 최저임금의 90%의 밑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네,
물건을 일하다가 물건을 파손하면 벌금을 낸다. 사장님께 벌금을 내는 거예요. O일까요? X일까요? 네, X죠. 제가 만약에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유리컵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릇들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옮기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그것들을 깰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파손했을 때 뭐 컵은 얼마, 뭐 그릇은 얼마 이런 식으로 벌금을 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한 서약입니다. 부당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육기관에는 임금을 받지 않는다. O, X. 네, X죠. 교육기관에도 급여가 발생합니다. 교육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간에도 일을 하기 위한 교육 시간에도 임금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가 이 일터에서 그만두고 싶을 때에는 그 뒤에 후임자,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어야만 그만둘 수 있다. O 아니면 X. 네, 이것도 바로 X입니다. 그만둘 때 내 후임자가 없더라도 내가 그만둘 수 있다.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가끔 너 친구 데려와서 너 대신할 사람 구하지 않으면 너 일 관두지 못해 라고 하는 사장님이 있으시기도 한데요.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고 퇴사의 의견을 좀 밝히고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기간에 맞춰서 관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방금 근로계약서 안에 부당한 계약의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이러한 조항들이 내 근로계약서 내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는 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 있게 근로계약서 쓸 수 있겠죠? 네, 우리 아르바이트의 첫걸음 이제 떼었는데요. 이제 신나게 일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슬기로운 알바생활 이번 편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어때? 도움 많이 됐지? 그래, 도움 정말 많이 됐어. 꼭 쓸게. 그래, 가자. 네. 여기다 써요. 네. 여기다 써요. 네. 야, 이제 경호도 우리 식구네. 내 가게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윤주야, 경호 일 좀 가르쳐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야, 그래, 선배 맞지. 윤주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어때? 잘 어울려.